TV 김재구입니다. 그 민노총의 그 불법 집회, 이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말 무책임했던 집회죠. 지금 그 집회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000명이 홀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년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또 변이 바이러스, 그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백신 부족의 3대 악재가 겹치면서 4차 유행이 올 경우에 아주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겸 정치인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큰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건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쳐가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국민들께 방역 지침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와 준수를 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그 민노총이 불법 집회하는 것을 이 정부가 막지도 않고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는 것은 너무 큰 실수다. 그리고 민노총이 8,000명이나 모여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지금 확진자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자, 무엇보다도 방역 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에는 정말 누구도 예의가 될 수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믿고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번에 민노총 사건, 그 확진자가 794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확산을 경고하는 가운데 8,000명이 종로에서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이거 큰 일이다. 여기서 지금 확진자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확 터졌거든요. 그리고 민노총의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이나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태도로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그냥 전부 다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 경찰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 다수의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저히 이 사건을 묵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겉으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우리는 정부도 안 무서워해 라고 하면서 민노총의 그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지금 이 확진자를 더 많이 생산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그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8.15 광복절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때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가 어떻게 했죠? 여당과 친여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집회를 엄청 비난하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때려잡자, 태극기, 뭐 이렇게까지 방어를 했던 거 아닙니까? 못하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이런 말까지도 그건까지 했는데, 정부 당국은 광화문을 차벽, 바리게이트로 막 막으면서 원천 차단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66명 정도가 있을 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8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민노총이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쭉쭉쭉 올라가지고 1200명까지 올라갑니다. 400명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민노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집회를 하면 그대로 강력히 대응을 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뒤늦게 그냥 무마 형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민노총 집회 전날 확진자가, 그러니까 그 광복절하고 비교해보면 5분의 1 수준의 확진자가 있을 때 광복절
시절에 태극기 부대가 집회를 했고 지금은 그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6배 정도 되죠. 늘어난 상황에서 민노총이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지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책임을 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답을 해야 된다. 민노총 집회에 엄중하게 조치하라는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 보느냐고 한 얘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돌고 있고요. 코로나19 대확산 우려 속에서 열린 그 불법 집회 민노총, 이것은 어떤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비판 집회에서 코로나19가 더 잘 퍼지고 친정권 세력의 집회는 코로나19가 비켜가는 것일까? 그렇게 코로나가 무섭지 않나 보죠? 이분들은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왜 초동 대응을 느슨하게 했는지, 왜 불법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설명을 해달라, 청와대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100%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이 책임을 안 지면 책임을 물어야 되죠. 누가? 야당에서라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개혁과제 1순위는 기득권 청산이에요. 오늘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정이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안철수가 말을 하는 거고, 자,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뭐 했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공정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구조적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 사회 현 기득권층의 내로남불이 있다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그리고 기득권 연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민노총과 집권당과 청와대가 3합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다,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사회 개혁 과제 1순위가 기득권 청산인데 지금 그런 걸 청산이 아니라 더 친밀하고 더 깊숙이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 여당까지 3합의. 어쨌든 시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과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민노총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 지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기득권 청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데, 권력의 사유화, 내로남불, 온갖 편법과 반칙이 동원되면서 유전무죄, 무권무죄 사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안철수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법과 원칙에는 예의도 차별도 없어야 되는데, 예의가 있는 사회, 차별이 만연한 나라, 민주사회도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권력 먹이사슬의 최상의 포식자처럼 군림을 지금 하고 있고, 법에도 없는 치외 법권, 면책 특권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이 민주노총에 다 가고 있는 거다. 민노총은 문재인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연 정상적이고 공정한 국가가 된 나라냐? 그런 사회냐? 이게 또 의문이 가는데, 적어도 여당 후보들도 그래요. 여당 후보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민주노총의 불법
도심 집회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깨문들이나 그 민주당의 당원들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권력을 잡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왈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도대체 이 정권이 민주노총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민주노총하고 어떤 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하는 약속이 돼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검찰 청사 점거하고 그리고 시청 로비에 들어눕고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불법 도심 집회를 열어도 제대로 된 대응함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정말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입니까? 꼭 여기에서 대답을 해달라. 이번에.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뭐 지난 주말에 민주노총 불법 도심 집회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저들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권 후보님들? 여당. 그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고 대통령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날뛰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광복절 집회 차단과 이번 민주노총 집회 이 강행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민주당 대권 후보님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계속 쓸데없는 것만 공약하지 말고 되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공약하면 뭐합니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줬죠. 집권 여당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 이번 노총 집회는 도대체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다시 민주노총이 들어놓고 억지 쓰고 집행 강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대통령 될 분도 없지만 말이죠. 적어도 여당의 대선 후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비켜가지 말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야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슬슬 피하고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언론에서는 오늘이라도 여당 후보들에게 이것에 대한 입장 좀 물어보세요. 언론도 문제가 많아.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주 정직하게 국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어디에? 여당에. 그리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당원들 눈치 보고 대깨문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또 민노총 사람들이 눈치 살살 보면서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럼 민노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대통령감이 아니죠. 청와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세로 국민을 속이거나 아니면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질러도 질질 끌려다닐 게 뻔합니다. 뻔할 뻔짜예요. 공권력은 정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탄압하는 아주 진압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권력과 가까운 인사나 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고 원칙 있게 집행될 때만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그렇게 되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이 집권당, 지금 민주노총 이 3합이 딱 아주 일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3.6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은 분명히 정권을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도민들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24%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총장을 어제 만나서 어쨌든 같이 협치하자. 그리고 통합을 하는 정신으로 나가자.
발맞춰 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성역 없는 그런 공권력의 집행으로 우리 사회 기득권을 척결할 수 있다. 청와대 들어가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누구? 안철수, 윤석열, 김재구는 이 두 사람한테 희망과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